안녕하세요. 꽝 잡는 매 모트나라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6번째 방송으로 실전투자 고용매매 이렇게 돈을 법니다 라는 주제로 고용매매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들이는지 실제 사례를 통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전투자 거래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래 내역은 편의상 여러분들 중 누군가의 계좌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것을 고용매매를 통해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하여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일자를 보니 3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 날짜별 청산 손익이고 실제 거래는 3월 6일부터 18일까지 8거래일, 8거래일, 그러니까 2주가 조금 안 되는, 보름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의 거래 내역이네요. 가장 먼저 무엇을 살펴볼까요? 벌었는지 잃었는지, 얼마나 벌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월화 환산액의 소수점 아래자리는 헷갈릴 것 같아서 파란색으로 지웠습니다. 화면에 붉은색으로 1번으로 표시된 청산손익 16만 6천원에서 2번 수수료 반올림해서 16만 3천원을 빼고 3번 순손익 3,625원 수익이네요. 간신히 본전치기에 불과한 거래네요. 8일 동안 거래하고서 이럴 바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겠죠. 인건비도 안 나오는 헛일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팽개쳐 버릴지도 모를 거래 내역이지만 모트나라의 고용매매를 통해서는 이런 거래를 가지고도 엄청난 이익으로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매매 실력을 가졌다면 돈을 벌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청산손익 16만 6천원을 벌어서 2번 수수료 16만 3천원이 나갔다는 점입니다. 중간에서 증권회사가 수수료로 가져가서 그렇지 시장 매매만 놓고 본다면 수익을 낸 승자라는 점입니다. 시장에 참여한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상위 50% 안에 드는 분입니다. 요것을 달러 청산 수익 및 수수료 화면을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청산 손익과 수수료를 US 달러로 살펴보겠습니다. 145달러를 시장에서 벌어서 144달러가 수수료로 나갔네요. 그런데 지금 이 계좌는 거래 증거금은 가장 싸고 수수료 비율은 가장 비싼 마이크로 상품을 거래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해외 선물 시장에는 유로와 엔화, 영국, 파운드화 등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그 같은 종목인데도 예를 들어 유로 하면 유로화, 그 중에는 증거금에 따라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 중에서 자기 자금 사정에 맞춰서 골라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 선물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겐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경험이 없는 분들께는 무척 어렵고 복잡한 내용일 듯합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고 딱딱하실 것 같아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이 계좌 주인이 거래 증거금은 가장 싸고 수수료 비율은 가장 비싼 것을 매매했기 때문에 수익이 3,600원에 불과했지만, 원금을 늘려서 거래 증거금은 비싸지만 수수료 비율이 싼 종목을 거래했다면 실제 수익은 크게 늘어났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계좌는 8일 동안에 달랑 3,600원 밖에 못 버는 그 실력이 아니라, 지금의 원금을 5배로 했다면 41만 8천원의 수익이고, 원금을 10배로 했다면 124만 3천원의 수익이 난 거래 결과입니다. 참고로 이 계좌가 운용 중인 원금은 9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원금을 5배인 450만 원으로 했다면 41만 4천 원의 수익. 그러니까 보름 동안 9%의 수익을 올린 것이고, 원금을 10배인 900만 원으로 했다면 124만 3천 원의 수익. 그러니까 보름 동안 14%의 수익을 올린 실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해외 선물을 조금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빠르시고 공감하실 내용일 텐데요. 유로화 1계약을 거래하는 데 필요한 증거금은 2,530달러입니다. 약 280만 원 내외 되겠네요, 우리 돈으로. 그걸 증거금을 절반으로 줄여서 1,265달러, 약 140만 원 정도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이 미니 유로입니다. 그 증거금을 10분의 1로 줄여서 253달러, 한 28만 원 정도 되겠네요. 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이 마이크로 유로입니다. 이렇게 증거금도 다르지만 시세가 1포인트 움직일 때마다 발생하는 수익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세는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사자 팔자라는 주문을 어느 종목 창에 내느냐에만 다르지, 시세 움직이는 거나 그 수익 내는 거나 손해 발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유로화는 0.5포인트마다 6.25달러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미니 유로는 1포인트마다 6.25달러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 계좌에서 매매한 마이크로 유로는 1포인트마다 1.25달러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시세는 똑같이 움직이는데 증거금에 따라서 어느 것을 거래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집니다. 이 계좌가 마이크로 유로를 거래해서 벌어들인 매매 수익 145.625달러는 틱포인트로 환산하면 117틱포인트를 시장에서 이겼다는 기록입니다. 마이크로를 거래했기 때문에 1틱포인트당 1.25달러씩 117틱인 145달러의 수익이 났지만, 미니 유로를 거래했다면 1틱포인트당 6.25달러씩 117틱이니까 730달러의 수익이 났겠죠. 그러면 여기 청산 수익에 145달러가 아니라 730달러의 수익이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마이크로나 미니 유로가 아닌 유로화를 거래했다면 0.5틱 포인트당 6.25달러씩이니까 117틱 곱하기 2배 곱하기 6.25달러씩 1,460달러의 수익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좌의 청산손익란에 똑같이, 지금 이거랑 똑같이 거래를 했으면 이 145.625가 1,460달러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증거금과 시세가 1포인트 움직일 때마다 발생하는 수익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계좌를 운영한 투자자는 나름 실력이 있는 편이라는 얘기죠. 수수료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마이크로를 거래한 이 계좌에서는 144달러였네요. 사거나 팔거나 한 번의 거래당 1달러의 수수료입니다. 그러나 미니 유로나 유로는 한 번의 거래당 2.49달러인데 계산하기 편하게 2.5달러로 하겠습니다. 즉 마이크로보다 2.5배의 수수료인 셈이네요. 그러니까 이 계좌가 미니 유로를 거래했다면 수수료는 144달러가 아니라 이것의 2.5배인 360달러가 됩니다. 아까 저 위에서 미니 유로를 거래했다면 발생했을 수익이 730달러라고 말씀드렸죠. 730달러에 수수료 360달러를 빼면 370달러의 순손익이 발생합니다. 환율 1130원을 적용하면 41만 8천원이 이 거래 기록에 찍혔을 것입니다. 아까 저 위에서 유로를 거래했다면 발생했을 수익이 1460달러라고 했는데 똑같이 미니 유로나 유로나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수수료 360달러를 빼면 1100달러의 순손익이며 환율 1130원으로 계산하면 약 124만 3천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결국 서두에서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원금 90만원으로 운용 중인 이 계좌의 주인은 원금을 5배인 450만원으로 했다면 41만 4천원의 수익, 그러니까 보름 동안에 9%의 수익을 올릴 것이고 원금의 10%인 원금의 10배인 900만원으로 했다면 124만 3천원의 수익, 그러니까 보름 동안에 14%의 수익을 올린 실력이라는 결론입니다. 이상으로 청산손익과 수수료 및 순손익과 관련해서 살펴보았는데 실전 투자 거래 내역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지금까지 말씀드린 해외 선물 수수료는 옛날의 동부증권인 DB금융투자의 협의 수수료 기준입니다. DB금융투자의 계좌를 개설하고 담당 직원에게 협의 수수료에 대해서 상담하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는 수수료입니다. 다시 거래 내역의 손실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6번과 7번인데 거래 첫날인 3월 6일 16만 9천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그닥 크지 않을지 몰라도 이 계좌의 투자 원금이 90만 원이라는 걸 감안하면 거의 20%에 가까운 손실폭입니다. 하루에 20% 손실이면 꽤 큰 거죠. 바로 이런 것이 혼자서 나홀로 매매를 하는 개인들의 문제입니다. 이 계좌에서 보듯이 최대 수익을 올린 날은 10만 4천 원입니다. 가장 잘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이 10만 4천 원인데 그것에 한 배 반이 넘는 손실을 하루에 기록했다는 것은 손실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래죠. 손실을 본 또 3월 6일은 16만 9천 원이고 3월 13일은 20만 2천 원입니다. 야금야금 벌어서 한 방에 털어놓는 나쁜 습관을 반복한 것입니다. 손실관리, 위험관리가 안 되고 이게 원인이 돼서 자칫 심리적 패닉으로 치달아 더 큰 손실을 초래하는 원인이기도 하죠. 여기서는 손실을 봤는데 그 다음날부터 잘 회복되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모투나라의 꽝 잡는 내 프로젝트는 개인 투자자들 간의 계좌를 공유하거나
매매 거래 시 HTS로 초대하여 서로 감시, 통제를 대신하여 미리 정해둔 손실 관리를 철저히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고용매매에서는 하루의 손실폭을 원금의 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3월 16일에 16만 9천 원의 손실은 고용매매를 통했다면 4만 5천 원에서 막을 수 있고 막아야 합니다. 여기서 줄일 수 있는 손실이 12만 4천 원입니다. 3월 13일에 20만 2천 원의 손실도 4만 5천 원에서 멈췄다면 줄일 수 있는 손실이 15만 7천 원입니다. 이렇게 이틀의 손실을 줄인 금액이 28만 1천 원입니다. 그렇게 줄였으면 지금 수익의 28만 1천 원이 플러스가 됐겠죠. 원금 90만 원 대비 무려 30%가 넘습니다. 30%의 매매 수익을 올리려는 노력보다 이렇게 30%의 허망한 손실을 줄여서 그걸 이익으로 취하고 나눠 갖자는 것이 이곳 모트나라의 꽝 잡는 내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정해둔 손실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손실과 깡통을 반복하는 분들은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내역의 이익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7일부터 12일까지 나흘 동안은 매일 5% 내지 10%의 높은 수익으로 매우 훌륭하고 부럽습니다. 그런데 지난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벌기는 잘하는데 그걸 내 주머니까지 가져오지 못하고 숫자에 불과한 계좌 잔고로 묵혔다가 시장에 도로 털리기를 반복한다고 말입니다. 실력이 뛰어난 고수급일수록 숫자상으로는 엄청나게 벌지만 저런 걸 반복해서 깡통 고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적당히 수익이 났을 때 그걸 현금으로 인출해서 빵 사 먹고 떡 사 먹는 사람이 진정한 고수입니다. 모트나라에서 말하는 꽝 잡는 매가 바로 그런 분들을 의미합니다. 깡통 고수들은 자기 계좌를 숫자로만 불릴 줄 알지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은 무척 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꽝 잡는 매, 벌어들인 돈을 족족 빼서 쓰는 걸 잘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런 깡통 고수들, 숫자로 불리기를 잘하는 분들에게 계좌를 운영하도록 맡겼다가 수익이 발생했다 싶으면 현금으로 인출해서 생활비로 쓰시든 노후자금으로 꼽을 치시든 하시라는 겁니다. 다시 거래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90만 원의 원금에서 첫날 17만 원의 손실을 봤으니 원금은 73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3월 7일부터 8일, 9일, 4일 동안 수익이 19만 7천 원이네요. 원금 대비 27%의 수익률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고용매매의 룰을 어떻게 정한다고 했습니까? 원금의 20% 수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청산한다고 했습니다. 수익이 난 만큼 인출해서 나눠 가진 뒤에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27% 수익률이 났을 때 수익 난 부분은 인출해서 계좌 주인하고 운영한 사람이 일단 나눠 갖고 보는 겁니다. 일단 계좌에서 돈을 빼서 시장에서 빼와서 주머니로 갖다 넣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모트나라의 고용매매가 정착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없어서 안 될 분들이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나는 족족 낚아채서 계좌 밖으로, 시장 밖으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분들입니다. 이 거래 내역에서 보듯이 혼자서 나홀로 하는 매매는 한껏 실력을 발휘하고 발버둥을 쳐봐야 숫자상으로 잠시 늘어났다가 결국엔 본전에서 맴돌다가 맙니다. 고용매매를 활용해서 다른 분들과 힘을 합쳤다면
이틀의 손실분을 줄인 금액 28만 1,000원만 나눠 가졌더라도 원금의 30%가 넘습니다. 이렇게 계좌 주인이나 운용자나 모두가 윈윈하고 안정적으로 생활자금을 마련하고 노후 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모트나라의 꽝 잡는 매 프로젝트이며 고용매매입니다. 자신의 계좌 운용을 다른 분에게 맡겨서 수익을 올리고픈 분이나 다른 분의 계좌를 운용해서 수익을 올리고픈 분이나 자신의 계좌 운용에서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고픈 분 모두 이곳 모트나라 한자리에 모여서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 여럿이 힘과 지혜를 합쳤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그렇게 해서 키워진 파일을 함께 나눠 갖자는 것이 이곳 모트나라의 목적입니다. 지난 방송분인 1번 깡통고수님 도와주세요. 2번 손실의 원인 깡통의 원인, 3번 손실 줄여 깡통 벗어나기, 4번 안정적인 수익 창출 고용 매매, 5번 안정적인 노후 대책 생활자금 마련 방법 등도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방송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